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GT원의 장철 이사라고 합니다. 일단 계속 오프라인이나 이런 세미나가 별로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왜 데이터 흐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 제가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 빼버리기나 뭐 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항목들이 많았는데요. 저 세션에서는 데이터 구축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중에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흐름에 대한 활용이나 뭐 타사 사례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아래쪽에 보시는 뭐 IoT 데이터나 각종 기업에 갖고 계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쌓고 있고요. 그거를 통신, 뭐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빅데이터, 뭐 하두비나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쌓고, 그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학습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취합 부분이 있을 거고, 취합된 데이터에 대한 전송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전송된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희가 사례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출 증가 사례라고 해서 한 2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하나는 아마존에서 고객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라는 것들을 추천 어떤 항목으로 봤을 때 한 40%가 추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40%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 시청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동영상을 추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했을 때 추천 매출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어떤 매출과도 직결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고가 다이아몬드 보석, 기존 고객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군 타겟 분석을 실시했을 때 해서 이제 타겟팅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률이 무려 20%, 그래서 1000명 중에 200명이 어떤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누가 손들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 없을까요? 예, 여기 계신 분. 일단 거짓에 큰 영향이 없다면 예. 반응률과 무관하게 1000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고요. 예. 근데 버짓에 한계가 있으면 그래도 반응을 보인 고객을 타겟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예. 뭐 그 말씀도 맞고요.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대상이 기존에 이제 고객을 분석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 구매 고객을 보니까 이런 고객을 할 때는 타겟팅을 하니까 구매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혹시 또 다른 분 있을까요? 예. 최근 6개월 동안 예. 구매 이력이 상위 한 10% 이상 되는 예. VIP 고객 예. 타겟팅을 해서 수행하는 아무래도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예. 고가의 상품을 구매력이 있는 VIC에서 예. 그 부분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혹시 또 다르신 분 선물 받으실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여자분께서. 결혼 준비하는 고객 대상으로 예. 예. 뭐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예, 뭐 그렇죠. 연계해서 그런 상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마지막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책에서 했는데 어떤 부부 나이가 실질적으로 7살 차이가 나는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7살 많은 어떤 그런 부부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니까
어떤 매출이 20%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남편의 어떤 보상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마케팅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조금 설명드리면 잠을 좀 깨셨을 것 같으니까 어떤 저희가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어떤 통제나 규제의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쪽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어떤 최근에는 거버넌스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통제를 어떤 규제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 기반으로 해서 전달 아까 뭐 설명하셨던 부분 것처럼 전달 구매 이력이 얼마 이상이면 이 사람들을 타겟팅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저도 얼마 전에 뭐 신발 하나 살 일이 있어서 해외 직구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그 검색된 상품이 그 유튜브를 볼 때도 뜨고 뭐 그 검색을 해도 뜨고 오른쪽에 뜨고 해서 계속 아른거리게 해서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드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속도에 대한 필요성, 늦게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반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요즘에는 이제 CTD 데이터 사이언스라 그래서 데이터 민주화, 오전에도 그런 설명을 하셨던데 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측면에서 빠르게 보통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꼭 순서대로 맞게끔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품질 관련돼서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업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제에 대한 노력들을 이전에 많이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메타에 대한 표준화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쌓여만 가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정보계에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계정계쪽이나 기관기에 어느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흘러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도 뭐 데이터 카탈로그라 해서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글로서리나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관점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원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적재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수집 쪽에는 정형 쪽은 보통 스푸프나 반정형은 플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리 쪽에는 뭐 스파크나 하이브나 검색에 솔라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는 메시지 브로커를 위해서 카프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고요. 이런 하드 에코시스템 외에도 이제 벤더사에서 제공하든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측면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랑 배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업무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다시 살펴보면 데이터가 정형적인 데이터, 아시다시피 반정형 데이터, 동영상이나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는 굿 데이터랑 크게 배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굿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오전에도 했는데 20에서 20% 미만 어떤 진짜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20% 내외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품질적으로 보장되는 더티 데이터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다크 데이터라 그래서 비용은 지불하고 수집하면서 저장되고 있지만 어떤 분석엔 활용되지 않고 쌓고 있기도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서 저장소에 저장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에 대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아까 보셨던 굿데이터에서 굿데이터가 2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이터가
좀 더 활용하게 수직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데이터 흐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업무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어떤 활용 측면에서는 셀프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BCBS 이상구나 GDPR 같은 항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T1에서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 카탈로그, 데이터 흐름에 관련돼서는 데이터 호크라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메타나 DQ를 통해서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플랫폼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관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쌓여 있을 텐데요. 그 쌓인 데이터를 BW나 마트를 통해서 적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적재된 그 데이터가 이제 애초에는 어떤 수작업 관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흘러갔어 하고 수작업으로 이런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전에 메타 시스템에서는 그 매핑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핑 관계라는 게 뭐 한 번만 정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이런 반복되는 어떤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정보 누락이나 검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현행화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고 배치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 ETL 정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바뀐 정보에 따라 현행화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변화에 대한 유리나 어떤 범위까지 흐름을 정의할 건지, 또는 데이터가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바르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데이터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그때 흘러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 흐름을 영어로 데이터 리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진 않고 데이터 리니지라고 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계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물도 한 병 있지만 이런 물도 데이터 취소원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듯이 데이터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것들을 쭉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일방향으로 쭉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끊김이 끊어지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홍길동 같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추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 관점의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거버넌스 입장에서 메타데이터랑 관련돼 있고, 뭐 데이터 품질이랑도 관련돼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와도 관련돼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R이나 미국 쪽의 CCPA, 그 다음에 BCBS 이상구로 해서 재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최종 보고서가 나는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증명하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명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 개선이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한 부분이나, 또한 머신러닝이나 이런 항목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옵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부분,
또는 데이터 클라우드 쪽 데이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낼지 말지에 대한 부분, 또는 정제를 위한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정제를 하기 위한 그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IDC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보시면 데이터 리니지와 퀄리티, 그래서 데이터 흐름 정보와 퀄리티가 가장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입장에서 저희 GT1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입장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 호크 부분이 있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메타마이너, 표준화를 지원하는 메타놈, 영양 분석 관련된 체인지 마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품질 관점에서는 DQ 마이너,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그 다음에 IoT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DQ 마이너 4 IoT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Q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떤 요즘 자율주행이나 이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품질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데이터 획득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영역을 크게 나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획득 영역에서는 기관계 시스템이나 각종 채널 쪽에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고요. 그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DW나 마트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실 텐데, 그 구성을 할 때는 실제 기업에서는 그냥 ETL 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크립트나 쿼리문을 짠다든지 쉘을 짠다든지 NoSQL 문을 짠다든지 실제 자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SQL 문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마트를 통해서 어떤 대시보드나 BI 보고서를 낼 텐데, 이 데이터가 실제 어디서 왔는지, 이 데이터가 기관계 어디서 데이터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 데이터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현업과 어떤 IT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왔는데 도대체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IT 쪽에서는 이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을 에포트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계보 관점에서는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흐름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호크란, 다시 아키텍처로 조금 설명드리면, 원천 데이터가 있고요, 가공 데이터가 있고 BI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때의 각종 요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테이블 정보, 뷰 정보, 프로시저 정보 이런 부분들이나 중간에 가공 영역에 관련된 하이브나 레드시프트나 EAI 툴이나 이런 소스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BI 보고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트 기준으로 해서 구조 정보나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 정보나 그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통 새벽에 스케줄 걸어서 데일리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현행화나 그 수정 사항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현업이나 IT 입장에서 바로 조회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쪽에서 데이터 품질이랑 메타 쪽과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적용 분야를 좀 보게 되면 크게 거버넌스 분야가 되겠고요. 거버넌스 분야에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S 제조사에서도 각종 공장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또는 이 데이터가 최초의 기관계 시스템 어디서 오고 있는지에 대한 제조 입장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최근에도 저희가 그 1금융권 은행에서
데이터 마케팅 과제로 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빅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측면, 아까 말씀드린 바젤 쪽이나 IFRS 17 관련돼서 GDPR 관련돼서 각종 규제나 대응을 위한 대외 기관의 감독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제출을 위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입장에서 어떤 저희 제품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데이터 계보에 대한 흐름을 가시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종 특허 기술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ETL 소스와 타겟의 매핑 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때 흐름이 흘렀을 때 어떤 규칙, 어떤 SQL이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까지도 추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언어, 저희가 한 20년 정도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 파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 대한 부분 분석, 그 다음에 DBMS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요. 뭐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뭐 레드시프나 하이브나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능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화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랑 제 발표 자료가 조금 다른데요. 뭐 좀 제품 안에 있는 내용도 있고 타사 사례도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그 업무 레벨 데이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레벨 데이터 흐름이라면 어떤 큰 세 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단위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또는 이 DB에서 이쪽 DB로 화살표가 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어떤 테이블에서 이쪽에 어떤 테이블로 그 흐름이 있다는 것들 세부 정보까지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큰 틀에서 업무 관점에서 제일 상위 레벨인 업무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추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겠죠. 그 테이블 안에서 지금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저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컬럼에서 이 테이블로 데이터가 흘러갔다. 이 화살표는 뭐 쿼리문이 될 수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ETL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떤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 솔루션은 어떤 ETL 그 매핑 정보만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램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을 해서 흐름 정보를 해서 끊기지 않는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이블 간의 흐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컬럼 레벨입니다. 지금 컬럼 하나의 노드가 이제 테이블이라면 그 안에 서브 노드는 컬럼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컬럼에서 이 컬럼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클릭을 할 때마다 화살표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빨간색 피호출 방향으로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픽적으로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리드 형태로 엑셀 그리드 형태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관련된 그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그리드 형태로도 가질 수 있어서 산출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흐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이동 쪽에 사용하시는 게 쿼리가 되겠죠. 쿼리 SQL문이 될 텐데 쿼리가 뭐 단순하면 보시면 인서트 문이 단순하면 뭐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요즘 쿼리를 보게 되면 PLSQL 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500라인, 1000라인 상당히 복잡한 쿼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SQL 다이어그래밍을 통해서 이 테이블과 어떻게 조인을 해서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인서트를 했네. 이런 부분들을 복잡한 쿼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 SQL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다 시각화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뭐 DBA가 됐던 중간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가 됐던 이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규칙이 되겠는데요. 산출 규칙은 아까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살표를 찍게 되면 이 데이터가 SQL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프로그램 어느 쪽에서 이런 코딩을 통해서 이 흐름을 가졌구나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소스 레벨, 어떤 SQL문 레벨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런 속성 정보도 해서 업무 규칙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변화에 따라 이 썸과 이 썸이 합쳐서 이 데이터로 이쪽으로 이동했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요일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판매 데이터 마트에서 요일이 변경됐을 때 예측되는 보고서 화면이 있을 텐데 이 보고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변환, 계산을 포함해서 데이터에 대한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스나 구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때 검색 엔진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떤 소스 내에 어떤 특정 문자열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쿼리나 이 테이블은 이 소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SQL문에 대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소스 내 SQL문을 특별히 뽑아서 이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UD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바로 점프해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CRUD하고 있는 다른 쿼리나 다른 테이블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노드가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어떤 컬럼을 찾기 위해서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노드로 이동해서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흐름 전개 중에 대한 노드에 대한 빠른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떤 수집 항목에 대한 자산 통계, 우리 회사의 정보계는 테이블이 몇 개고, 뭐 뷰가 몇 개고, 컬럼이 몇 개인지, 또는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아까 설명해 변경분만 데일리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조차도 취합하는데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추이 정보도 볼 수 있어서 테이블이 얼마나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픽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나 컬럼에 대한 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 컬럼에 대한 이력 부분들도 볼 수 있게끔, 예전에는 바 캐릭터 100자료로 선언을 했는데 바 캐릭터 200자료로 선언을 했다든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된 데이터는 저희 DB에 저장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도 있고 필요하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타입이 서로 다른 애트리뷰트 목록 이런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이 다르거나 자릿수가 다르면은 이게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의 이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흐름상에서 이게 소스와 타겟이 있는데 이게 서로 데이터 타입이나 자릿수가 다르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일괄 내보내기를 통해서 산출물도 일괄로 쭉 내려가면서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스케줄러를 통해서 쉽게 업무에 대한 분석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권한관리나 로그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관리를 통해서 어떤 거버넌스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쌓기
흐름 정보를 저희가 쌓고 있고 그 쌓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 시스템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RESTful API를 제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일본의 K 통신사가 되어 있고요. 그 통신사에서 저희가 수출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이제 빌링 시스템이고 뭐 회원 쪽 ERP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하셨고요. 여기는 AWS로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레이어 0부터 레이어 2까지 해서 원천, 가공, 마트 형태로 구분해서 정의를 해서 활용을 하셨고요. AWS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쌓아놓고 뭐 필요하면 메타스토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했고요. 레드시프트나 S3에 데이터를 넣고 난 다음에 분석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셔서 분석을 할 때, 이 분석된 데이터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디서 흘러왔는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데이터 호크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제품도 저희가 같이 이제 그 납품을 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도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 흐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뭐 프로젝트 현재도 조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1금융권 사이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 고객사에서 하고 싶어 했던 거는 여기 물론 데이터 흐름도 있지만 데이터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원하셨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는 흐름 정보뿐만 아니라 뭐 메타 정보, 품질 정보, 어찌 보면 포탈 레벨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저희가 데이터 품질도 같이 구축을 했고 데이터 호크 제품을 해서 그 기간제 시스템에서 그 은행권이가 계정계가 됐죠. 계정계 시스템에서 각종 흐름 정보, 그다음에 흐름 정보에서 정보계에 넘어갔던 그 데이터에 대한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쭉 수집을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오류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 데이터가 도대체 원천에서 어디부터 처음부터 잘못해서 넘어온 건지 아니면은 중간 어떤 변환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데이터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맞아야 일단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비지 인 하면 가비지 아웃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틀리게 되면 이런 오류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관점, 그다음에 데이터 뭐 메타와도 연계해서 이 데이터를 쌓고 있는 속성 정보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이 테이블인데 이 담당자가 누군지 정보들도 같이 봄으로써 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 솔루션으로 연계해서 전체적인 뷰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하고자 하신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블랙박스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이터에 대한 흐름 정보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제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은행에서는 어떤 필요한 정보나 접근에 대한 편리성 증대, 시각화한 데이터에 대한 흐름 정보 제공, 어떤 원천 변경 시 운영 편의성 증대, 그다음에 품질 활동에 대한 편의성 증대, 그다음에 정령뿐만 아니라 비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또한 IT 입장에서는 SQL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데이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저희가 S 제조인데요.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어떤 중요 업무, 그 제조사다 보니까 MES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겠죠. MES 시스템, 제조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중요 업무의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나 변환 규칙을 가시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천이 사용차가 도대체 어디인지도 거꾸로 한번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틀렸을 때 영향도가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요. 뭐 DB로는 오라클뿐만 아니라 그린플럼, 뭐 EAI 솔루션, ETL 솔루션, 이제 각종 프로그램 배치나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데이터 품질이랑 메타도 같이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구축했던 걸 그래픽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천이 있고 타겟이 있으면 그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그냥 메소드 호출을 했다는 것들도 다 쫓아가서 그때의 쿼리가 이 테이블을 CRUD하고 있는 관계다라는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의 어떤 흐름에 대한 정보들도 추출해서 제공을 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뭐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ETL 매핑 정보뿐만 아니라 흐름에 대한 정보, 값 정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정보를 보다면은 여러 DB의 같은 테이블명으로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A란 테이블이 도대체 이쪽 DB인 건지 이쪽 DB인지 이런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접속 정보까지도 포함을 해서 DB A의 A 테이블인지 DB B의 A 테이블인지 이런 구분까지도 해서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집을 하다 보면 타겟 테이블을 수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까지도 포함을 해서 버추얼 쿼리문을 통해서 버추얼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이 이쪽으로 갔을 거야 라는 외부 시스템과도 연결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버추얼 테이블을 통해서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적재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재 주기가 데일리로 했는지 월 단위로 했는지 이런 속성 정보들도 정의를 해서 이 데이터가 왔는데 뭐 한 달 전에 적재된 데이터인지 뭐 일주일 전에 적재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자동 분석의 효과라고 보시면 크게 뭐 현업 쪽이나 IT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업 쪽에서는 데이터 흐름 추적에서 뭐 산출 근거나 필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산출물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입장에서는 오류에 대한 추적성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들도 시간 감소, 시간을 줄여서 적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신뢰성을 통해서 사람이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정합성이 보장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끝으로 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어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어떤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는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뭐 빅데이터라는 표현처럼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데이터를 꿰뚫어보는 힘이 데이터 흐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세션에도 데이터 늪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를 갖고 어떤 뭐 그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찾아가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늪에 빠지지 않고 어떤 나침판이 역할로 해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솔루션이 없어서 못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